가을을 대표하는 꽃 투구꽃이 꽃을 한창 피우고 있습니다. 이 꽃 모양이 마치 투구를 닮았다라고 해서 투구꽃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투구꽃이라고 이 친구를 부른 건 비교적 최근 일입니다.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투구 모양은 아니잖아요. 서양 기사들의 투구 모양이죠. 우리나라 군사들이 쓰던 모자는 챙이 있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투구꽃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타난 거 보면 다 1900년대 이후에 그때 붙여진 이름들이고요. 우리 조상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돌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고요. 박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투구꽃 집안의 생양명인 초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불렀어요. 초오는 초오두의 줄임말입니다. 풀초자에 까마귀 오자에 머리 두자. 그래서 이 꽃 모양이 까마귀 머리를 닮았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을 수도 있고 중국 사람들이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초오두의 줄임말로 초오를 이 투구꽃의 생양명으로 널리 쓰던 이름입니다. 그 초는 이 투구꽃의 뿌리를 약재로 쓰는 건데 성분이 많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 호박님들은 그거 약재라고 함부로 캐서 드시고 그러면 아프실 수 있습니다. 이 투구꽃과는 함부로 드시거나 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돌적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정이 가요. 돌적이는 우리나라 전통 한옥이나 이런 데 보면 문을 여닫기 위한 경첩 있죠. 요즘은 주로 경첩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힌지라고 하는 그 부위를 우리말로 돌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꽃 모양을 자세히 보면 정말 돌적이를 닮았어요. 그래서 저는 돌적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이 가더라고요. 아직도 투구꽃을 부르는 이름 중에 돌적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라돌적이, 가는돌적이 이렇게 돌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투구꽃 종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꽃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줄박꽃, 이삭박꽃 이런 박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그 박꽃의 유래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문헌을 좀 찾아봐도 그 유래는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투구꽃은 이렇게 잎이 깊게 갈라져서 비슷한 친구인 진범하고는 좀 많이 잎이 다릅니다. 진범은 안 갈라지고 그냥 큰 잎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투구꽃은 이렇게 기부까지 완전히 갈라집니다. 가을을 정말 보라보라하게 수놓는 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화려하고 특이하고 열매도 이제 맺혀 있네요. 열매도 재밌습니다. 꼭 삐에로 모자 같기도 하고요. 악마 발톱 같기도 하고요. 재밌습니다. 이 투구꽃은 하얀색이네요. 흰색 투구꽃은 거의 잘 안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보라색이 아니라 하얀색에 가까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보라색 꽃만 보다가 하얀색을 보니까 새롭네요. 돌적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저희 동네 유적지에 있는 한옥 건물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돌적이라고 해요. 투구꽃도 보면 아래쪽 꽃잎을 위쪽 꽃잎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돌적이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가끔 보면 돌적이 중에 이 위쪽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돌적이들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그냥 평평하게 생겼는데 그 돌적이는 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투구꽃하고. 이 친구는 투구꽃 종류 중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진범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투구꽃처럼 꽃잎이 이렇게 투구 모양으로 활짝 벌어지지는 않고 신라시대 신료들 모자 같아요. 잎도 투구꽃처럼 깊게 갈라지지 않아요. 이런 점들이 좀 다른데 이 친구는 진교라고도 하고 진범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공식 명칭은 진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한자 이름은 진교였습니다. 진교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진범으로 잘못 읽은 것이 굳어져 버린 케이스예요. 아무튼 현재는 진범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보라색 꽃을 피우고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얀색 꽃을 피우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이런 친구를 흰 진범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종으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변종 정도도 아니고 잎 모양도 똑같고 꽃이 좀 색깔이 다를 뿐인데 이 친구는 종이 완전히 다른 종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진범하고 섞여서 나고 특히 이 꽃처럼 중간 정도 형태의 색깔을 띠는 친구들도 같이 나타나요. 그런 걸로 봐서는 하얀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 그냥 자연스러운 꽃 색깔의 범위인 것 같은데 이 진범의
흰 진범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고, 분류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얀색 꽃이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라색이 들어가는 것들은 그냥 진범이라고 하고, 흰 진범은 완전히 하얀색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종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쪽은 하얗고 아래쪽 부분만 살짝 보라색을 띠는 개체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이런 친구들을 그냥 흰 진범이라고 봤는데, 제가 현장에서 열심히 둘러보면 진범하고 같이 나오고 중간형들이 워낙 많아서 좀 애매한 친구들입니다. 아무튼 진범하고 흰 진범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이는 집안입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꽃은 역시 들국화죠. 그 중에서도 하얀 꽃을 피우는, 가끔 분홍색 꽃도 피웁니다. 대부분 하얀색 꽃을 피우는데, 구절초 중에 산구절초라고 하는 친구예요. 구절초는 뿌리잎이나 이런 잎들이 둥그렇게 잘 안 갈라지는데, 이 산구절초는 이렇게 깊게 갈라져요. 종 수준에서는 같은 종이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높은 산에 오면 구절초보다도 대부분 이 산구절초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상구절초인데 이 친구는 진한 분홍색 꽃을 피우고 있어요. 보통의 구절초가 이런 하얀색에서 옅은 분홍색 정도의 꽃을 피우는데, 이 친구는 정말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네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다른 종이라고 하겠어요. 꽃이 자그마한 까실쑥부쟁이가 꽃을 피우고 있네요. 다른 쑥부쟁이들에 비해서 개쑥부쟁이나 개미취 종류들, 이런 종류들에 비해서 꽃이 좀 자그마하죠. 잎은 등골나물이나 이런 친구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톱니가 조금 더 거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잎을 만져보시면 매우 까실거려요. 그래서 까실쑥부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가을로 접어드는 이 무렵에 산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쑥부쟁이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엉겅퀴 종류 중에 하얀색 꽃을 피우는 정형 엉겅퀴라고 하는 친구네요. 이 정형 엉겅퀴는 꽃 색깔이 하얀 것만 빼고 나면 우리가 곤드레나물로 먹는 고려 엉겅퀴하고 매우 흡사하게 생겼어요. 꽃 모양도 그렇고요. 색깔만 빼고는 거의 고려 엉겅퀴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잎도 이렇게 갈라지지 않는 잎을 가지고 있어서 고려 엉겅퀴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꽃이 피기 전에는 이 친구가 고려 엉겅퀴인지 정형 엉겅퀴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둘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둘은 꽃이 피어봐야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친구예요. 설악산이나 오대산 이런 높은 곳에 가면 고려 엉겅퀴보다 능선 쪽에 가면 정형 엉겅퀴가 더 많아요. 고려 엉겅퀴는 조금 아래로 내려와야 있는 것 같고, 정형 엉겅퀴는 높은 곳의 능선부에 주로 자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마침 공부하기 좋게 정형 엉겅퀴와 고려 엉겅퀴가 같이 옆에 나란히 서 있네요. 이 왼쪽에 있는 하얀색 꽃 핀 친구가 정형 엉겅퀴, 오른쪽에 보라색 꽃 핀 친구가 고려 엉겅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는 정형 엉겅퀴고 이 친구는 고려 엉겅퀴예요. 잎 모양을 이렇게 보면 둘이 거의 비슷하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꽃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고려 엉겅퀴 꽃이 좀 지는 단계여서 꽃을 오므리고 있어서 그렇지, 저 왼쪽에 있는 정형 엉겅퀴처럼 활짝 펼쳐지거든요. 제대로 필 때는. 그래서 꽃 모습도 색깔 빼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옆에 자기도 찍어달라고 수리치가 꽃을 피우고 있네요. 우엉같이 생긴 꽃을 피웁니다. 꽃 색깔이 포 색깔하고 비슷해서 꽃이 핀 건지 진 건지 참 구분하기가 애매한 면이 있지만, 지금 꽃을 한창 피우고 있는 단계예요. 꽃 색깔이 죽은 피 색깔이라 그래야 될까요? 짙은 자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이 뒤쪽에 있는 포하고 비슷해요,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꽃이 핀 건지 진 건지 애매하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수리치는 잎이 이렇게 넓고요. 뒤집어 보시면 하얀색 잎 뒷면을 가지고 있어서 크고, 하얀색 잎 뒷면을 가지고 있는 취라고 하면 이 대명사가 바로 이 수리치입니다. 맛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치떡이라고 해서 수리치를 가지고 떡도 해 먹더라고요. 수리치는 산에 오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가을 산 초입을 화려하게 수놓는 취 종류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각시취예요. 이름도 이쁘죠. 꽃도 너무 예뻐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친구는 꽃이 다 핀 상태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뭐 엉겅퀴나 이런 종류들처럼 꽃이 여러 개가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각시치가 진짜 화려한 건 총포가 정말 레이스같이 예쁘거든요. 보통 국화과 총포들이 저렇게 색깔을 띠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 각시치는 총포가 꽃잎처럼 저렇게 분홍색을 띠고 있어요. 총포 끝이. 그러다 보니까 총포만 있을 때 굉장히 앙증맞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화사하기도 하고. 저는 정작 이렇게 꽃이 폈을 때보다 이렇게 꽃이 피기 전 총포만 있을 때 이때가 훨씬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각시치는 이름으로만 봐서는 작게 자라는 친구일 것 같은데 매우 크게 자라는 취 종류 중에 하나예요. 크게 자라면 뭐 제 키보다 더 크게 자라기도 하고 보통 한 1.5m 정도씩은 자라고요. 줄기 잎은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고요. 아래쪽 잎은 엉겅퀴 잎처럼 깃골로 깊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깊은 톱니는 없어지고요. 그냥 평범한 잎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줄기에는 옅은 날개 같은 것들도 좀 발달하고요. 산 속에서는 좀 보기 어렵고요. 산 초입부 벌판에서 산으로 바뀌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이 각시치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서덜치입니다. 서덜치, 우리가 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구예요. 취 종류 중에 서덜취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넓은 삼각형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고 불규칙한 뾰족한 톱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꽃이 피면 분홍색에서 보라색에 가까운 꽃을 피우죠. 비슷한 친구로 설악산이나 이런 높은 곳에 가면 볼 수 있는 각시서덜취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잎 생긴 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총포라고 하죠. 꽃을 감싸고 있는 이 총포의 모습이 서덜취하고 좀 다릅니다. 서덜치는 이게 좀 짧고 뒤집어져 있죠. 이렇게 갈고리처럼 젖혀져 있죠. 그리고 총포 조각수가 좀 많습니다. 배열하는 이 열수가 많은데 각시서덜치는 이 총포가 길어서 마치 고슴도치처럼 고추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총포의 배열 수가 서덜치보다 좀 적어요. 그런 것들이 서덜치와 각시서덜치의 차이고요. 사는 곳은 이 서덜치는 중산간 아래쪽에서 산다면 각시서덜치는 높은 곳에서 산다라고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높은 곳에 올라오면 볼 수 있는 각시서덜취라고 하는 친구예요. 잎은 서덜취하고 비슷해요. 잎 가장자리에 거친 톱니나 둥근 삼각형 형태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하고 서덜취하고는 총포가 많이 다릅니다. 각시서덜취는 총포가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곤두서가지고 밤송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꽃은 보라색으로 서덜취하고 거의 비슷한 꽃을 피우는데 총포가 많이 다릅니다. 정상에 가까운 곳에서는 이 각시서덜취가 주로 분포를 합니다. 분취 종류 중에 구분이 좀 용이한 친구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은분취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높은 산에 오면 꽤 많이 보이는 친구고요. 등산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가 잘 드는 능선부에 가면 아주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친구는 특징이 이름에서도 은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하얀색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 같잖아요. 잎 뒷면을 돌려보시면 정말 순백색의 아주 진한 하얀색 색깔을 띠고 있어요. 흰색 털이 빽빽하게 나 있어서 이렇게 흰색 뒷면을 연출하는 겁니다. 잎 모양은 뾰족한 삼각형이고요. 지금 이 친구는 조금 넓은 편인데 훨씬 좁고 긴 뾰족한 삼각형을 만드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능선부에 가면 햇볕을 잘 받는 곳에 가면 이 잎 앞면이 반짝반짝하게 광택이 납니다. 총포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총포가 딱 달라붙어 있는 모양이고요. 꽃은 분치 종류들이 보여주는 분홍색의 전형적인 꽃 모습을 하고 있죠. 이 친구가 은분취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은분치는 잎도 훨씬 좁고 긴 뾰족한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잎에 광택도 좀 있어요. 이렇게 볕이 좀 잘 드는 곳에 오면 이런 모습을 가진 은분치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잎은 좀 변이가 심해서 거의 동그라미에 가까운 둥근 잎을 만드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좁고 긴 삼각형 모양의 잎을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 잎은 좀 변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은분치가 뿌리잎만 있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뾰족한 톱니가 있고요. 심장형이면서 긴 삼각형 모양. 그런데 저 삼각형 모양은 뭐 둥근 삼각형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넓은 삼각형 모양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정도의 모습이 가장 일반적인 은분치의 모습인 것 같아요. 뒷면을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쑥 종류도 한 친구 소개해드립니다. 산에 오면 산속에도 쑥들이 있는데 꽃이 화려하지 않다 보니까 눈길을 잘 주지 않는 친구들이 쑥이죠. 이제 산에서 우리가 흔하게 보는 쑥들 중에 이 친구가 맑은 대쑥이라고 하는 친구고, 이 친구 말고 이제 좀 넓은 잎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넓은 잎 외잎쑥이라고 하는 친구. 숲속에서는 뭐 두 종류만 알아도 거의 대부분 만나는 쑥을 다 아시는 거라고 하셔도 될 만큼 이 두 종이 많이 나타납니다. 맑은 대쑥은 잎이 자그마하게 생겼어요. 제 손톱만하게 생겼죠. 커봐야 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 그리고 잎에 조금 광택도 있고요. 뿌리 잎을 보면 뭐 개망초하고도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친구가 숲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쑥 두 종류 중에 한 종류인 맑은 대쑥이에요. 이 친구가 넓은 잎 외잎쑥입니다. 숲에서 보는 흔한 쑥 친구 중에 맑은 대쑥과 함께 가장 많이 보이는 친구예요. 대부분의 쑥들이 그늘에서 자라지 않고 양지 바른 곳에서 자라는데, 그늘사초하고 넓은 잎 외잎쑥 같은 경우에는 그늘에서도 잘 자라다 보니까 숲속에서도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는 보통 쑥들이 깃골로 깊게 갈라지잖아요, 복엽처럼. 그런데 이 친구는 이렇게 잎이 한 장씩 달리는 쑥이라고 해서, 그리고 잎이 좀 넓다라고 해서 넓은 잎 외잎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됐고요. 뒤집어 보시면 잎 뒷면이 하얀색 털로 촘촘하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잎 뒷면이 하얀색 색감을 띱니다. 지금 꽃이 다 핀 거예요. 쑥들은 꽃이 다 펴봐야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돼서 사람들이 눈길을 잘 주지 않죠. 하지만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국화과 특유의 꽃 형태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맑은 대쑥도 이런 꽃을 피워요. 요만한 꽃을 피워요. 이제 산에서 쑥 만나시면 맑은 대쑥이나 넓은 잎 외잎쑥 자신 있게 이름 불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낮은 곳으로 내려왔더니 위쪽에 있는 박쥐나물들하고 좀 다른 종류가 나타났어요. 이 친구는 민박쥐나물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여기 보시면 일단 잎도 뾰족한 창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귀가 전혀 발달하지 않습니다. 귀박쥐나물이나 나래박쥐나물은 여기 넓은 귀가 동그랗게 발달하잖아요. 그런데 이 민박쥐나물은 귀가 없어요. 날개는 살며시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민박쥐나물이에요. 거대한 잎을 가진 국화과식물 하나 보여드립니다. 병풍쌈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제 손하고 비교해 보시면 잎 한 장이 얼마나 큰지 아실 수 있죠. 친구도 맛이 좋아서 쌈 재료로 많이 쓰는 친구인데요. 박쥐나물 속에 속하는 친구예요. 근데 잎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커서 곰치와 함께 맛있는 쌈으로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산에서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희귀식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보셔도 뜯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하고 비슷하게 생긴 친구 중에, 이 친구는 지금 여기가 찢어져 있잖아요. 안 찢어지고 완전히 동그랗게 생긴, 잎 크기도 이거보다 크거나 이만한 개병풍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국화과는 아니고, 그 친구는 범애기과에 속하는 친구여서 사실 이 병풍쌈하고는 아무런 관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병풍쌈은 맛있게 쌈을 싸먹을 수 있는 친구인데 반해서 개병풍은 아마 먹지 못하니까 먹지 못하는 병풍쌈이라고 해서 개병풍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을 거예요. 이 시기가 되면 삽주도 꽃을 한창 피웁니다. 생긴 건 좀 독특해도 국화과 식물이에요. 국화과 식물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이 꽃이 엉겅퀴 종류들하고 비슷하게 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잎만 보면 전혀 국화과 같지 않아요. 잎도 굉장히 억세고 가장자리 톱니는 따갑기까지 하고요. 국화과에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 삽주는 매우 억센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하얀색 꽃을 피우는데 이 친구는 살짝 연분홍색 꽃을 피우고 있네요. 이 친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삽주의 형태입니다. 보통 이런 하얀색 꽃을 피워요. 지금 다른 국화과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송이의 꽃들이 두상꽃 차례로 모여 있는 거죠. 머리 모양 꽃 차례라고 합니다. 두상꽃 차례, 두상화서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지금 얼추 여기만 한 20-30송이 정도의 꽃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의 꽃차례에. 이 삽주는 뿌리를 약재로 써요. 채집을 할 일이 있어서 가끔 뿌리를 캐보면 나무 토막 같은 그 딱딱하게 목질화되어 있는 뿌리가 매우 크게 발달합니다. 그 부위를 약재로 쓴다고 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폭염도 이제 꼬리를 내리고 있고요. 선선한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산행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식물 보기에도 딱 좋은 계절이고요. 우리 호박님들 이제 산으로들로 많이 다니시면서 가을꽃 질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헛쌤에게. 감사합니다.